저희 집 아이가 독서록 쓰기 한 편이 숙제인 거예요, 어제. 안녕하세요.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. 제가 이전 영상에서 독서 감상문을 잘 적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. 우리 친구들이 책을 읽을 때마다 꼼꼼하게 독서 감상문을 적기는 힘들 수 있잖아요. 그렇다고 해서 읽은 책을 이 책은 재미있었다 또는 재미없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기에는 반토막짜리 독서밖에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독서를 통해서 사고를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대화하는 독서법, 즉 하브루타 독서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하브루타 하면 단어 자체에 풍기는 느낌이 뭔가 좀 전문적이고 일반 사람이 하기에는 힘든 교육 전문가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특별한 교육법인 것 같잖아요. 그런데 설명을 듣고 나시면 지금 당장도 적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오늘 말씀드리는 대화하는 독서법, 즉 하브루타 독서법 중에서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전통의 교육법인데요. 전 세계 인구의 한 0.2%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30%를 수상하죠. 세계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많은 석학들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유대인인 거예요. 그래서 이들에게 보이는 특별한 교육법을 찾아보니까 이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죠.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요. 그런데 그것이 가지는 교육적 효과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건 독서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 일반에 적용될 수 있는 거니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먼저 하브루타 교육이 무엇이냐면 좋은 말문을 통해서 우리 아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사고력이 커진다라고 하는 게 기본 바탕으로 하는 교육법이에요. 그러면 이 좋은 발문을 하는 방법을 안다면 독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 하브루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되는 필수적인 조건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수평적인 대화가 가능한 분위기여야 돼요. 하브루타,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단어는 친구라고 하는 뜻의 하베르라고 하는 아랍어에서 파생되었거든요. 여기서 친구라는 단어가 포인트예요.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지 하브루타가 가능한 거예요. 우리나라랑 비교해보면 밥상머리 대화랑 연결 지어 볼 수 있거든요.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인다는 이 상징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. 그 시간 동안에 다양한 주제로 부모 자식 간에 끊임없는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. 우리나라랑은 조금 문화적인 차이를 보이죠.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식사 예절을 배웠어요. 어른이 수저를 든 뒤에 아이들이 수저를 든다, 또는 밥을 먹을 때 소리를 쩍쩍 내지 않는다, 먹을 때는 조용히 한다. 이런 것들을 배우는 문화였어요. 수평적인 대화의 관계가 조금 어렵겠죠. 그래서 가족끼리 다 같이 모인 장소에서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학교 생활부터 정치, 경제, 미래 사회까지 이런 다양한 주제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교육이죠. 이것을 그대로 독서에 접목을 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조금 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어요. 그러고 나면 이제 읽은 책을 매개체로 대화의 물꼬를 이제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아이의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말문을 하는 방법적인 부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의도된 질문, 즉 발문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잘해주시면 아이들의 사고가 점점 더 확장될 수 있는데요. 발문의 단계가 있어요. 먼저 1단계 질문은 육하 원칙을 통한 사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. 누가, 언제, 어디서, 무엇을, 어떻게, 왜? 이렇게 육하 원칙을 넣어서 질문을 만드는 것은 책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질문들인 거예요. 그럼 질문은 어떤 게 있을까요? 누가 이 사건을 저질렀더라? 언제 일어난 일이더라? 주인공이 그 사람을 어디에서 만났더라? 주인공은 무엇을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을까? 그래서 주인공 어떻게 됐어? 그때 주인공 왜 도망갔더라? 제가 육하 원칙을 넣어서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. 그런데 제가 질문 끝에 뭐 했더라?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단 말이에요. 그건 왜 그러냐면 문장의 뉘앙스죠.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질문인데 언제 일어난 일이야? 누구랑 그랬어? 그래서 주인공 어떻게 됐지? 뭔가 질문 자체가 취조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. 아이가 말문을 닫을 수 있어요. 엄마 눈빛을 피하겠죠. 지금 이 질문이 사실 질문, 즉 1단계 질문인데 그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적당한 양으로 최소한 줄여서 사실 질문은 서로 주고받는 게 좋아요. 이렇게 육하 원칙을 바탕으로 의도된 질문을 이렇게 발문을 잘 하시고 나면 다음 단계 2단계가 생각 질문이에요.
생각 질문은 책의 내용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거든요. 이것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분석과 판단이 각자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. 예를 들자면 주인공은 왜 그랬을까? 만약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? 너가 생각했을 때 책 속의 엄마가 엄마 같은 성격이었으면 어땠을까? 이런 질문들이 생각 질문에 해당돼요. 앞선 사실 질문이 조금 닫혀있는 질문이라면 지금 조금씩 열리고 있는 중이죠. 2단계 생각 질문에서 더 나아간다면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. 나를 비롯한 현실에 적용해보는 그런 발문들,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? 작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이런 부분을 넣었을까? 가장 궁극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대화를 주고받으면 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비판적 사고력, 분석력, 상상력들을 키울 수가 있어요. 저희 집 아이가 독서록 쓰기 한 편이 숙제인 거예요. 어제 담배 피우는 엄마라고 초등 4학년 국어활동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도서거든요. 그 책을 골랐더라고요. 작가 선생님도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. 아이들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셨는데요. 저희 딸아이한테 다양한 독후 활동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혹시 쓸 예정이야? 라고 물어봤더니 독서 퀴즈를 낼 거라는 거예요. 그래, 글을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으면서 그래, 좋은 방법이구나 하면서 격려를 해줬죠. 우선 양보다는 질이 좋아야 되니까 아이가 막 열심히 쓰더라고요. 질문과 답을 한 7가지 정도 적었는데 이 하브루타 독서법, 대화하는 독서법을 사실 글로 이렇게 적는 게 독서 퀴즈겠죠. 사실 질문, 생각 질문, 적용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들이 있었을까요? 네, 그렇죠. 사실 질문밖에 없는 거예요. 네, 당연하죠. 질문 너무 잘 적었다. 그런데 수준을 올려서 질문할 수 있는 방법을 살짝 알려줄까? 마지막에 포인트처럼 딱 수준 높은 질문 딱 하나만 적어볼까?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 질문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줬어요. 그래서 설명을 듣더니 아이가 오케이 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꿀쩍꿀쩍하고 다시 나오더라고요. 적은 걸 보니까 만약 내가 주인공이라면 엄마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? 잘 적었다고 칭찬해주면서 2-3개 더 적었으면 하긴 하는데 거기서 끝냈어요. 하브루타 독서법 어렵지 않으니까 독후 활동을 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말로 할 수 있는, 대화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당장 실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랄게요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.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. 안녕!